저항할 수 없이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과 이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이젠 과거처럼 봉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 행복과 엄마,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동안 당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와 남편과 시부모님, 친구들, 이웃이 바라는 대로의 역할과 모습대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마인드 닥터. 안녕하세요. 마인드 닥터입니다. 상처를 잘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 연애와 학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별 연습 세 번째, 한 주부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살의 주부 C씨는 이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죠. 대개 주부 우울증의 원인처럼 역시 이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주요 스트레스였습니다.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 학대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선 남편과의 관계에서 대등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의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이 순종적임에도 그분들은 내 며느리 하며 아끼는 게 아니라 좀 함부로 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이 다른 며느리인 이분의 동서들에겐 조심하면서 이분에겐 수시로 부르거나 갑자기 집을 방문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워낙 당신의 아들이 잘났다고 여기시고 자신이 편안히 그러시겠지 여기면서 이분은 참아왔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의 장보기에 운전기사 역할을 하다 물건을 시아버지 무릎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화를 내며 이 욕설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당황해서 지나갔지만 하루 종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날 저녁 그냥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평소에 당신이 좀 참으면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며 자신의 부모를 두둔해 왔었죠. 그날도 당신이 너가 잘못 들었다고 하더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시아버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10년간 참아오던 시부모와 남편의 이런 무시와 하대, 언어 폭력, 그 차별 등이 이 시아버지의 욕설로 이 점화가 되듯 공황장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옛날 그 친정아버지의 그 욕설이 기억나며 어릴 적처럼 심장이 쪼그라들고 터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취하면 엄마를 구타했었고 말리는 장녀인 자신도 때렸었습니다. 엄마는 불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 분노를 딸에게 풀었어요. 엄마를 간호하며 집안일을 챙기느라 10대 시절은 친구와 놀아본 적이 거의 없었고 학원도 보내주지 않아 못 갔습니다. 엄마의 희망인 남동생은 왕자였고 자신은 하녀였죠. 그렇지만 이 가정이 깨어질까 그 공포감으로 부모 사이를 중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완충역할하는 자식으로 버텨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무시하고 따돌림으로 괴롭혀도 이 샌드백처럼 가만히 있는 아이였어요. 이렇게 항상 참아왔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렵고 누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과 치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아이에게 행해지는 부모의 방관과 학대였습니다. 제가 가족행복처방전이라는 책을 쓰며 가정이 상처의 근원이라고 하였죠. 이분처럼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후에도 부모와 이별을 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우미로 그분들을 보살펴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항할 수 없이 학대받았던 어린 시절과 이별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떤 어른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번에 공황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스스로도 심리적 문제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이분과 치료를 시작할 때 약물 치료로 공황증세가 없어져도
과거 트라우마와 이별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인드 닥터. 부모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이 어떤 상처를 주었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야 합니다. 부인하고 기억이 안 나신다고 화를 내셔도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 안에서 사람의 눈치 보고 쩔쩔매는 성격으로 만든 그 시커먼 상처 컴플렉스와 이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과의 상처와도 이별을 하기 위해서는 서러웠던 것들을 비난보다는 담담하게 솔직히 말하세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이젠 과거처럼 봉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 행복과 엄마,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를 부탁하세요. 이건 남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동안 당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와 남편과 시부모님, 친구들, 이웃이 바라는 대로의 역할과 모습대로 살아온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갈등을 두려워 마세요. 상대가 싫어하고 찡그리고 노려보아도 쩔쩔매지 말아요. 당신이 내키지 않거나 힘든 것은 부드럽게 거절해도 됩니다. 그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못한 것은 당신 안에 그 아이, 가족이 헤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고 너무 순응하던 그 여자아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애썼다고 안아주고 이제 보내주세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또 엄마 같은 인생을 살지 모릅니다. 이분의 남편은 다행히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이제 남의 편이 아니라 진짜 같은 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있나요? 과거의 고통을 이제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며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가 우리 내면에 패턴을 만들어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잊기만 하고 그 상처가 자신에게 새긴 흉터 같은 패턴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과 헤어지지 않는다면 그 패턴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를 떼내고 이별을 잘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세상입니다. 갈등이 생겨 서로 풀지 못하고 힘들면 성격 차이라 그냥 푸념하며 헤어져 버립니다. 당신의 연애사에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새로운 사랑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또 그 패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이별의 그늘에 머무르며 일기도 써보고 두 사람의 꺼진 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가정 환경이, 성장 과정이 또 이렇게 정상이 아니었는지 정도는 알게 됩니다. 안 볼 수 없는 가족이니 체념하고 끌려가듯 따라가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부모, 형제, 배우자라도 정상이 아닐 수 있고 학대자가 있고 소시오패스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면 당신이 그 패턴과 이별하고 건강한 자신을 되찾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